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정의 최강시사 뉴스룸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잡순타기, 도망가기, 회피심리. 이거 뭐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 심리하고 비슷해요. 예?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 거. 왜? 문 잠그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회피 심리가? 최경영의 최강시사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시사적인 그런 이슈네요. 요즘 많이 물어보세요. 예.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 번씩 돌아보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회피의 방법이 있죠. 다양한 회피 방법. 정말 방법이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잠수 타기,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연락 두절, 예. 그 다음에 뭐 도망가기도 있는데 SNS 완전히 뭐 계정 탈퇴, 네, 뭐 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이런 것도 회피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잘못은 더 크거든. 이런 것도. 아, 남한테 그렇죠. 손가락질하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회피의 방법은 정말 만 가지가 넘거든요. 아, 그렇겠다. 그렇겠다. 네, 그래서 예. 상대방 잘못을 더 크게 부각시킨다든가. 공격적으로 변하기. 그렇죠.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를 붙들고 다른 문제 중심에서 회피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 특히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 네. 예.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 양식은 심리학에서 성격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네. 대처라는 말이 그 영어로 맞부딪힌다라는 게 페이스잖아요. 네. 페이스 뭔가 그 상황을 페이스 더 시츄에이션 하는 게 그래서 오버컴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요. 네, 근데 네. 그걸 왜 또 얼굴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참 갑자기 궁금해지네. 얼굴을 돌리는 게 회피하는 거니까요. 얼굴을 돌리하는 게 회피하는 네. 거고. 그래서 직면 직면 네, 이렇게 직면한다. 딱 바라보는 것. 네. 참 언어가 그러고 보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언어의 양식을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페이스 그다음에 직면하다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문제를 직면하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것에 직면하고 나쁜 것을 회피하는 것이 있다고 쳤을 때 네. 과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어떤 걸 잘했던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좋은 것을 잘 다가가고 접근하는 것보다 네. 나쁜 것에 순간적으로 확 회피하는 것을 더 잘했던 호모사피엔스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겠지. 생존을 하려면.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그게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 회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결코 아니죠. 문제는 그 회피를 한다라고 하고 싶다, 회피한다라는 건 다 타고나는 것들이고 상당 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문제는 그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회피하는 방법. 네. 그래서 예. 회피하고 싶은 욕구나 그런 동기는 선천적인 거고요. 하지만 어떤 회피 양식을 쓰느냐는 완전히 후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떤 회피 방식을 쓰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지금 뭐 당장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가령 뭐 설화나 뭐 잘못된 글을 언뜻 썼어요. 잘못된 글을 썼다가 그거를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대로 그 문제를 정말 잘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이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안 가졌다. 아니죠.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 당황스럽다. 예. 곤란하다. 그다음에 난감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 그래도 본능은 회피지만 결정은 직면하자. 이게 맞는 거죠. 본능은 회피지만 결정은 직면하자.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응과 결정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내 반응, 내 본능이 회피니까 전략도 그냥 회피로 가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나 자기 이유를 만들죠. 아.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참 같이 일하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반응과 결정을 동일시하면서 회피하고 싶어라고 하니까 회피의 전략을 그래서 취하자라고 하면서 드는 이유 그리고 그 구실 이런 것들이 참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오히려. 네.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대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된다.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다든가 예. 그다음에 아니면 상대방이 사실 비슷한 종류의 더 큰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덮어 씌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런데 문제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바로 알거나 아니면 곧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근데 직면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회피를 가령 뭐 어떤 관계에서는 그냥 직면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도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을 들어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인정하고 뭐 이야기를 해보고. 근데 도저히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회피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되거나 본인도 스스로. 네네. 그리고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는 사회가 된다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하게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회인 것 같지만 문제를 곤란하거나 난감한 상황이거나 자기의 어떤 뭔가를 들킨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도망가게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을 계속해서 꼬이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리와 원칙이 도대체 무엇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매번 기꺼이 고민을 많이 해본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를 하나 정해놓고 그게 원리나 원칙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번 고민해야 되는데 뭐 마이클 샌델도 얘기했죠. 그렇죠. 네. 네. 매번 기꺼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매번 기꺼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문펠리스님, 교수님 아까 회피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좋은 회피 방식, 나쁜 회피 방식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은 뭐 회피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없애게 만드는 그런 회피가 가장 나쁜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한다든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라고 이제 배우자가 얘기하면 그때 내가 늦은 게 지금 이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근데 말투가 왜 이래?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아내가 네 말투도 만만치 않거든. 이러고 나가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고요. 예. 접촉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너 몇 살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뭐 네 뱃살도 만만치 않거든. 뭐 이러고 싸우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싸우고 있는지 본질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이나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집중하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 아니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건 늦은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차량용 블랙박스를 보는 거야. 예.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문제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비난이나 이 기회에 상대방을 완전히 몰아세우겠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뭔가를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만 우리가 본질을 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리스크나 뭔가가 발생을 했는데 큰일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회사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은 너무 하기 싫어라고 회피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일인데 대부분 해야 되는 일인데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어라고 회피를 계속 하면 미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본 그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 빼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어떤 사회의 사례들을 참조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최근에 이런 일들을 보면 다른 사회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참조가 좀 적어지고 있죠. 이 대부분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뉴스가 국내 뉴스에만 집중이 되면서 외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아니면 좋은 사례로 참조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예. 요럴 때가 바로 이런 외국 사례들을 보면 참 좋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연애할 때 말입니다. 이 남자 이 여자가 어떤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당장 뭐 집을 구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전세금을 마련할 어떤 뾰족한 뭐 대출이라도 받든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그 프로블럼 솔빙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네네네. 문제 해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회피하면서 계속 시간 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그 사람 선택 안 해야 됩니까? 배우자로서? 사실은 좋은 모습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네.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다 어느 있어요. 정도는 어느 있잖아요. 정도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못난 모습까지는 용서하고 나쁜 모습은 용서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못난 모습까지는 네, 네, 네. 찌질해도 괜찮다. 네, 우리가 못난 품어줘라. 그러니까 예. 우리 자신도 못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 네. 선한 사람도 못난 모습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거든요. 저도 가끔 찌질해질 때가 있어요. 예. 예. 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못난 모습의 대표적인 건 문제를 질질 끌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뒤로 이제 미루는 것들이 그런 모습인데 그건 당겨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겨올 수 있는데 나쁜 모습은 어떤 거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니네 집에 문제가 있어. 맞아. 네. 야, 그 유형 최악이야. 그거 헤어져야 돼. 네. 예. 그건 나쁜 거예요. 못난 게 아니라 나쁜 그래, 거예요. 나쁜 거지. 네. 어.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넘겨서 상대방에게 무관한 죄나 아니면 무관한 결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아주 나쁜 경우가 예전에 진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버림받을까 두려워 아내의 외모를 비판하거나 아내의 외모를 조롱하는 남편들. 네네. 버림받을까 두려워. 네네.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구나. 네네. 데이빗 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진짜 찌질하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찌질하면서 나쁨으로 이제 자기를 그러네. 스스로 진화시킨다. 그러네요. 자기를 찌질한 데서나 못난 데서 멈추게 하지 않고 자기를 아주 못된 곳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나쁜 말을 했거든요. 그렇지. 네. 회피의 방법이 숨거나 이런 데까지는 약간 그래 좀 아이 같은 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넘어서 못된 말을 했다라는 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거기까지 가는 걸 혹은 오래 같이 지내지 않았는데도 그걸 아예 쉬운 전략으로 선택한다?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괴롭힘까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고하거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악의 회피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9169님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차하고 내려야 하는데 갈 수가 없네요. 멋지십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평소보다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